지난 5월 중순 북한이 공개한 정찰 위성입니다. 태양 전지판이 부착된 육각 기둥 모양의 상단에 광학 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어 북한은 보름 만에 이 위성을 실은 군사정찰 위성 천리마 1호를 발사했지만 2단 분리에 실패하면서 서해 어청도 서쪽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수색에 나선 우리 군은 2단 추진체를 거의 온전한 형태로 인양한 데 이어 위성체의 잔해도 여러 점 건져 올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핵심 부품까지 인양에 성공한 겁니다. 경통이나 센서 종류나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겠거니라는 예측이 가능했겠죠. 한미 양국이 수관 부품을 정밀 분석했는데 결론은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찰 위성으로 사용하려면 가로, 세로 최소 1m 크기 물체까지 식별이 가능해야 하는데 훨씬 못 미친다는 뜻입니다. 작년 말 북한이 위성 시험품에서 서울을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도 해상도가 20m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위성보다도 성능이 크게 떨어져 북한이 아직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 장갑차를 구분해낼 정도의 해상도는 갖춰야 되는데 그냥 건물이나 지형 정도만 보는 해상도라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평가를 내릴만 하죠. 다만 군은 어떤 부품을 수거했고 또 어떻게 분석했는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모르게 하려는 일종의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군은 과거 은하 3호 광명성 호익 잔해물을 수거했을 당시엔 실물은 물론 분석 결과까지 상세히 공개한 전례가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이 이날 쏘아 올린 정찰위성 카메라로 촬영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2장의 사진 중 한 장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서울의 교량들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이 보입니다. 다른 사진에는 인천 항만과 송도 신도시 주변이 희미하게 찍혀 있습니다. 북한은 이 사진을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하며 정찰위성 시험이 성공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중요한 성과이자 정찰위성 발사의 최종 관문 공정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발표와 사진 공개에 대해 우리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쏘아올린 것이 위성 발사체라기보다는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한미정보당국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개된 사진의 해상도를 볼 때 정찰위성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조악하다고 평가합니다. 위성을 쏘아올린 로켓도 카메라 성능도 정상적인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나서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먼저 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여부에 대해 김 부부장은 분명히 2발의 위성 로켓을 쏘았다면서 미사일 시험 발사라면 도철 같은 구형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미국은 이번 발사에 대해 재원 등 정확한 평가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일본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발사가 정찰위성 관련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고도나 발사체, 북한의 발표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로켓이 정찰위성 시험 발사였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정찰위성의 카메라 해상도 문제에 대해 김여정은 일회성 시험에 누가 값비싼 고해상도 카메라를 쓰냐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실험이 위성에 실은 카메라를 지상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목표물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을 다시 지상으로 전송받는 일련의 과정을 시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주 환경 조건에서의 촬영기 운영 기술과 통신 장치들의 자료 처리 및 전송 능력. 전문가들은 북한이 찍은 사진의 해상도만 보면 군사용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 사진을 20m 해상도면 끼울여서 찍으면 또 해상도가 20m도 안 나오거든요. 군사적 목적으로 쓰려면요. 군사적 무기 체계라든가 군사적 체계 또는 군사 시설을 우리가 명확하게 식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장착되는 카메라의 해상도에 따라 위성의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해상도 카메라로도 위성 궤도 안착에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서 해상도 이외의 다른 성능,
즉 원하는 장소를 촬영해 지상으로 전송하도록 제어한 것만으로도 성공으로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를 찍으려는 곳으로 카메라를 추사해서 찍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지상에서 그걸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굉장히 그 해상도를 높여서 정밀하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를 실험한 거예요. 이번에 움직이는 탄도미사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세를 잡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그 훌륭한 기술이고 그것을 실험했다는 거죠.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중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앞으로 ICBM을 고각 시험 발사가 아니라 정상 각도로 쏠 수 있다고 밝힌 점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쏜 화성 17형의 고도는 6천여 킬로미터. 고도를 높이는 대신 사거리를 대폭 줄였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각도 30에서 45도의 정상 각도로 발사했다면 최소 1000km 이상을 날아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군 당국과 국제사회는 고각 발사 시험만 한 북한 ICBM이 실제로는 한두가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와 목표를 타격하는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가 밑에 공기가 생기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공기 밀도가 높아지니까 이제 그걸 뚫고 내려오면서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소재가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아직까지 입증이 안 된 거고. 김여정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탄착 순간까지 정상 교신이 이루어질 정도로 재진입 기술에는 의문이 없다면서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000km 이상 비행해 목표 지점을 타격하는 ICBM 실험을 실제 감행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실제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아직 화성 17형을 고각이지만은 실제 시험을 발사해서 성공을 시켰지 않습니까? 공간으로 본다면은 이제 최소 이제 10,000km 정도는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남태평양상 정도로 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발사한다면 일본 남쪽 오키나와를 넘어 호주 인근 남태평양 바다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과시하는 단계를 넘어 경찰위성 시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도발까지 위협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천입니다.